욜로족은 가고 요노족이 왔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라는 구호를 외쳤던 욜로족이 마치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냥 연일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더니 어느새 잠잠해졌다. 대신 새로운 인간 유형인 요노족이 등장했다. 말하자면 욜로의 시대는 저물고 요노의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요노족은 필요한 것은 단 하나뿐이라는 영어 문장의 약자로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소비는 최대한 줄이는 실용적 소비자를 일컫는 말이다. 소비 패턴에 있어 욜로족과는 정반대에 위치한 유형이다. 욜로족의 퇴진과 요노족의 등장은 소비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이 180도로 변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왜 갑자기 욜로족은 사라지고 정반대 유형인 요노족이 새롭게 등장한 것일까? 욜로족이었던 사람은 다 죽고 요노족이라는 신인류라도 태어난 것일까? 변동 주기를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세대 교체가 일어나기에는 변화가 너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요노족이 두드러지게 된 배경에는 기존 욜로족 사이에 새로운 유형이 유입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냥 욜로족이 요노족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사람의 본성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인데 왜 갑자기 욜로족은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정반대 방향으로 바꾸었을까? 혹시 그 사이에 기존의 가치관을 뒤흔들 만한 혁명적 사건이라도 발생한 것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굳이 복잡한 이론을 들먹일 필요는 없다. 왜 그런가?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이론이 있다. 영국의 작은 마을 오컴에서 출생한 논리학자 윌리엄이 주장한 개념인데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가설 중에서 논리적으로 가장 단순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원칙을 말한다. 제한된 정보 하에서 진실을 논할 때는 불필요한 가정을 잘라버려야 진실에 다가가기 쉽다. 이것저것 여러 논리를 가져다 붙이면 괜히 골치만 아프고 판단이 더 어렵다. 따라서 가장 단순한 설명일수록 진리일 가능성이 높다. 욜로족이 지고 요노족이 뜨는 현상도 오컴의 면도날로 설명할 수 있다. 욜로족은 왜 갑자기 소비 패턴을 바꾸어 요노족이 되었을까? 복잡한 가정을 면도날로 잘라내고 나면 핵심 원인을 단 한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흥청망청 소비하느라 통장 잔고가 바닥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노족으로 변신한 것이다. 만약 그들에게 아무리 사용해도 줄지 않는 마법의 통장이 있었다면 여전히 욜로족으로 남았을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사람의 가치관이 어떻게 그렇게 쉽사리 바뀔 수 있는가 하고 말이다. 그런데 인간의 가치관이나 생각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언제 그런 일이 가능할까? 삶이 바뀔 때다.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의식이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의식을 규정한다. 사람들은 흔히 자린 고비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갑을 열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 경우가 의식이 삶을 규정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실제 현실은 그 반대라고 보았다. 그들이 보기에는 삶이 먼저고 의식은 나중이다. 삶의 수준에 따라 의식이 결정된다. 가령 월급으로 한 달 생활하기조차 빠듯한 사람은 한 끼에 10만 원이 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굳이 그만한 돈을 한 끼 식사에 들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면 갑자기 생각이 바뀐다. 가끔은 비싼 식당에서 식사도 해야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 말하자면 삶의 조건이 달라지자 의식도 변한 것이다. 삶이 의식을 규정한다라는 논리를 욜로족에 대입하면 그들이 요노족으로 변신한 것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쓸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예전과 같이 흥청망청할 수 있겠는가? 결국 욜로족이 지고 요노족이 뜨는 현상은 그만큼 우리 사회 전반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반증인 셈이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불황의 여파로 어쩔 수 없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꼭 필요한 곳에만 지갑을 여는 요노족이 생겨났다고 지적한다.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소비 습관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져서 소비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가 바뀐 셈이다. 한편 사람들은 요노족의 소비 습관을 합리적 소비나 가치 소비라며 상당히 긍정적인 뉘앙스로 표현하기도 한다. 한번 생각해보자. 요노족의 소비 형태를 합리적 소비나 가치 소비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할까?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다. 흔히 합리적 소비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는 소비를 말한다. 최소 비용과 최대 만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리적 소비다. 요노족은 우선 최소 비용을 들이기는 한다. 하지만 최대 만족을 고려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여 요노족의 소비는 합리적 소비라기보다 최소 소비에 가깝다. 그럼 가치 소비라고는 볼 수 있는가? 가치 소비란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거나 만족도가 높은 물건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매하는 소비를 뜻한다. 지향하는 가치의 수준을 낮추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나 효용을 꼼꼼히 따져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성향을 말한다. 따라서 가치 소비를 하는 쪽은 요노족이 아니라 욜로족이다. 욜로족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나 만족감을 느낀다면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저지르는 유형이다. 반면 요노족은 가치를 별로 따지지 않는다. 외려 가치를 외면한 채 최소한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지출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가치 소비의 본래적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사실 요노족은 자신의 소비가 합리적 소비인지 또는 가치 소비인지조차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가급적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에 소비라는 단어 자체와 거리를 두는 유형이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자린고비형 소비자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요노족의 소비 패턴을 가진 사람은 대략 두 가지 스타일로 분류할 수 있다. 바로 헝그리 정신과 궁상이다. 자린고비형 소비자인 요노족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헝그리 정신의 소유자이거나 또는 궁상 떠는 사람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헝그리 정신과 궁상은 분명 상이한 삶의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다른가? 철학자 이진경 선생은 삶을 위한 철학 수업에서 이 둘을 구분했는데, 먼저 궁상이 어떤 모습인지 그의 주장을 들어보자. 궁상을 떠는 것은 태타적으로는 남들 앞에서 없는 티를 내는 것이고, 대자적으로는 궁핍 앞에서 사고나 행동이 위축되거나 빈약해지는 것이다. 궁상은 궁핍에 짓눌려 찌든 삶이고, 남들에 대해서는 궁핍을 드러내 동정을 구하거나 인색함을 변명하려는 태도다. 궁상은 가난에 짓눌려서 스스로 위축된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남들에게는 없는 티를 내면서 동정을 구하거나 인색하게 구는 유형이다. 한마디로 궁핍함이 본인의 삶과 인간관계를 짓누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반면 헝그리 정신은 가난하다는 점에서는 궁상을 떠는 자와 비슷하지만 가난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르다. 관련한 이진경의 말을 들어보자. 반면 헝그리 정신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의 삶을 위해 능동적으로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가난 앞에서 당당하다. 없으면 서 있는 척하지도 않지만 있는 것 이하로 궁핍을 과장하지 않는다. 헝그리 정신의 소유자는 비록 가난하지만 그것이 사고나 행동을 위축시키지 않는다. 타인을 향해서도 솔직하다. 헝그리 정신의 소유자는 가난 앞에서 당당하고 남들에게 자신의 가난을 숨기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그는 경제적 궁핍에도 당당하고 떳떳하다. 왜냐하면 그의 가난은 자신의 원하는 삶을 위해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가난이나 궁핍함이 본인의 삶과 대인관계를 위축시킨다면 궁상을 떠는 것이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헝그리 정신인 셈이다. 요노족의 삶은 궁상일까? 헝그리 정신일까? 여기에는 정답이 없다. 만약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대인관계마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궁상에 가깝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당당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원하는 삶을 기획하고 있다면 그 상태는 헝그리 정신이라고 봐야 한다. 궁상을 떠는 욜로족은 현재의 모습도 그다지 아름답지 않지만 미래의 전망 또한 밝다고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이 자신과 인간관계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헝그리 정신을 소유한 욜로족은 현재 삶도 그리 나쁘지 않지만 내일의 모습이 훨씬 기대된다. 그는 자신의 원하는 삶을 펼치기 위해 현재의 어려움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극복해 나가는 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헝그리 정신의 요노족이라면 충분히 긍정할 만하다. 하지만 궁상을 떠는 요노족이라면 그다지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문학이었습니다.